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진표 PD입니다. 오늘 오후 3시 방송은요, 전남대병원 비뇨의학과 박광성 교수님과 함께 남성들이 겪는 수많은 성기능 장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교수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남대병원 비뇨의학과 박광승 교수입니다. 현재 전남대학교 성의학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정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남성이 고민하는 수많은 성기능 장애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좀 간단한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약간 총론에서 세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이게 발기부전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사례를 7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례별로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또 남성의 성기능 장애지만 교수님께서는 뭐 여성의 성기능 장애도 진료를 보고 계시니까 채팅창에다가 뭐 여러 질문들 남겨주시면 바로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네. 보여드리는 그림은 사실 우리 남성에서 발기부전을 이렇게 유병률을 나이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그래프는 질병관리청 국가건강 포털 사이트에 좀 올라와 있는 건데요. 이게 보시면 20대 34% 깜짝 놀랄 정도로 높게 높은데요? 네. 보이는데 이것은 이렇게 나이별로 얼마나 이렇게 증가하는 그 속도를 보시면 약 50대, 60대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빠르게 급속도로 발기부전의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평균 약 45% 정도 성인에서 발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따가 지금 20대가 사실은 지금 34%로 보이는데 이것은 조사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20대에서 약 8 내지 10% 정도가 발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을 찾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되게 높은 수치네요. 정말. 예, 네. 이 조사는 이렇게 어떤 설문지 어떤 방식으로 인터넷 네. 방식으로 조사한 것 같은데요. 그 조사 그 표본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유병률이 상당히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증가한다. 네. 발기부전 유병률이 네.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50대, 60대에서 확 증가한다. 네. 네, 다음 이것은 지금 발기가 되려면 어떤 요소가 작용하는가 상당히 사실 어쩌면 이 그림을 보면 발기가 정상적으로 되기가 쉽지 않겠구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너무 다양한 원인이 있어서 네. 발기가 되려면 우리 몸의 혈관계 네. 그리고 신경계, 호르몬계, 음경해면체 자체 네. 이 네 박자가 정상해야 됩니다. 정상. 그러니까 이 경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심혈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장혈관계가 뭐 고혈압도 없고 뭐 특별한 만성 질환이 없어야 되고 신경이 뭐 어쩌면 신경계에서도 일반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랄지 우울증 같은 거 없어야 되고 또 그러니까 호르몬도 남성 호르몬도 정상해야 되고 엉경혈면체도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어야지 정상적인 발기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어떤 질환이 혹은 어떤 경우가 개입되게 되면 발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요소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관계에 작용한 걸 보면 뭐 고혈압 있다, 당뇨, 고지혈증, 뭐 동맥경화, 비만, 사실 어찌 보면 비만부터 이게 모든 걸 출발하는데 이런 요소들이 보면 심혈관계 고위험 인자군이거든요. 네. 여기 중에 하나 질환만 있어도 발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아, 예. 또 이런 질환을 치료하는 약제가 또 추가적으로 발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죠. 약제 자체가요? 예, 약제도 네. 그런 약제가 특히 고혈압제, 항고혈압제랄지 신경안정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네. 있고 특히 신경계를 보시면 뇌신경부터 이렇게 척추신경까지 이렇게 어떤 질환이 있을 때 뇌졸중이나 뭐 신경 손상, 척추 손상을 받았거나 뭐 디스크가 있다거나 또 여기 보면 당뇨가 있죠. 당뇨는 또 신경계에 말초신경 장애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신경 이상이 있거나 또 어떤 뇌 신경, 어떤 스트레스, 우울증, 어떤 정신 질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발기능이 떨어집니다. 또 특히 이렇게 보시면 약물도 이게 스트레스, 우울증 약물이랄지 신경 항우울제, 신경안정제 같은 경우도 발기능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가 추가적으로. 호르몬계를 보면 우리가 뇌하수체 그리고 이렇게 고한 남성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어떤 질환이 있어하고 남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또 발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갱년기가 돼갖고 노화되면 또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또 발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음경해면체 같은 경우도 막 사례도 보여주겠지만은 뭐
음경에 결절이 생겨가고 휘어지는 페이로닉 변형이라는 거 있고 또 음경 손상이 사실 성관계를 하다가 이게 음경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네. 질환을 음경 골절이라고 하는데 네. 그때 손상을 입어가지고 그런 그로 인해서 이렇게 발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당뇨병이 있으면 이렇게 음경 자체가 혈관 조직이에요. 네. 혈관의 변형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 내피 손상을 일으킨달지 그래가지고 발기가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발기가 유지가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어떤 질환들이 어떤 개입하게 되면 발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것이 이제 발기부전으로 우리가 이렇게 병명으로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이게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수많은 원인들이 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다음 그래프가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네. 호르몬을 보여줍니다. 네. 남성과 여성의 이제 성 호르몬의 일생 주기를 보여드리는데, 남성은 지금 이제 파란 그래프입니다. 파란 줄이고, 여성은 빨간 거예요. 보시면. 이게 막 태어나면요. 유아기 때 있잖아요. 일때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굉장히 바닥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가 지금 이렇게 5살이 지나가고 이렇게 6, 7 가면 사실은 여기 보면 우리가 그 옛날 말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잖아요. 딱 7세네요, 저기. 그러죠. 그 말이 뭐냐면 7세가 넘어가면 남녀가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그 앞에는 어린이였다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네요. 그러죠. 네. 성적으로 구분이 안 되다가 남성은 남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네.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니까 남성은 남성답게 여성은 여성답게 되면서 이게 남녀가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이 딱 맞다. 그러니까 아이고,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게 그건 그냥 일반적인 관찰인데 네. 우리가 호르몬을 이렇게 측정해 보면 이런 현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이 10대 돼 갖고 사춘기 될 때 보십시오. 얼마나 급속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네요. 네. 혈중 농도가 엄청 남녀가 올라갑니다. 이때가 사춘기 그야말로 인생의 격변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가 남성호르몬이 여성호르몬이 바닥이었다가 네. 아주 솟구쳐 올라갔습니다. 이 시기가 사춘기예요. 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춘기가 그렇죠. 머리를 이렇게 혼잡하게 그러죠. 만들어서 그러죠. 그러면서 뇌 구조도 변화하고 네. 이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신경 구조들도 변화. 그러니까 엄청난 혼란기를 겪는 게 이런 생리학적인 변화입니다. 변화로 인해서 하는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 보고 왜 그래? 이게 뭐 애가 좀 달라졌어.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요? 예. 그게 뭔가 이 엄청난 그 혼란기, 호르몬에 인해서 그런 사춘기를 겪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이게 이렇게 호르몬이 올라가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기를 찾게 되면요. 네. 그냥 사춘기, 우리가 그 부모님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 이마에 사춘기하고 써졌다 그러잖아요. 표정부터가 벌써 네, 그게 떨어져 나갑니다. 아.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게 평온하게 됩니다. 평온하게 일단 유지가 되니까 네. 완전 그 혈중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성인기에서 이제 50이 가까웁니다. 50 서서히 약간씩 감소하지만은 40대 후반 50이 되면서 여성 떨어진 거 보십시오. 여성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폐경기라고 해요. 갑자기 여성 호르몬 거의 바닥으로 다시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급격하게 되니까 이때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또 변화가 심하니까. 그러죠. 네. 이 호르몬 이 변화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몇 년 사이에 완전 상당히 이게 감소하기 때문에. 근데 남성은 여성보다는 빨리 떨어지지 않고 서서히 감소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건강 관리를 잘 하신 분은 네.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만은 그러지 않은 분들은 이 여성 못지않게 빠르게 떨어져요. 뚝뚝 떨어지는. 그러죠. 그러니까 네. 그때는 갱년기 증상이 나옵니다. 남성도.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래. 남성과 여성에서 이게 호르몬의 변화가 나의 연령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사춘기 이렇게 청년들 그리고 이렇게 50대 돼 가지고 이렇게 갱년기 여성들 좀 이해를 해 주시라고 서로 이런 생리적인 변화가 호르몬에서 발생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큰 폭의 그 변화가 일어날 때는 심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죠. 시기인 거죠.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씩 이제 보겠는데요. 네. 이제 20대, 아까 이제 20대 한 10명 중에 한 분 정도 발기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을 찾게 되는데, 발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20대인데도. 20대인데 얼마나 네. 깝깝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우리가 오게 되면 이제 생활 습관이랄지 여러 가지 무엇을 먹고 있는가, 어떤 혹시 약을 먹고 있는가, 뭐 치료받고 있는 것이 없는가 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 경우는 보니까 수면 장애가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잠을 한 2-3시 자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게임한대요, 게임. 네, 게임을 하면서 2-3시에 자고, 그러니까 또 낮에 또 아침에 또 직장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수면 사이클이 완전 바뀐 거죠. 바뀌어가지고 낮에는 덜 있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이제 피 검사를 해보니까 네. 남성 테스토스테론치가 아주 비정상적으로 툭 떨어져 있어요. 20대인데도 불구하고.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이 환자는 이게 수면 우리 몸에 생체 시계가 있어요. 네. 생체 시계. 생체 시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차라고 하죠. 외국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유럽을 갔다 온다. 갔다가 했을 때 낮밤이 바뀐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몸이 굉장히 피곤하고 그런 현상들. 네. 그게 바로 우리 몸이 생체 시기가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 몸은 일정 주기로 생체 시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교란되게 되면 문제가 네.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자 경우에 있어서는 이게 이 생체 시계를 정상화시켜주는, 그 말은 이 환자한테는 일단은 게임을 하더라도 이 잠을 12시를 넘으면 절대 12시 전에, 가능하면 11시로 자면 이렇게 바로 안 당겨지거든요. 살살 당겨가지고 11시 정도에 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봅시다. 했는데 한 달 후에 남성 호르몬을 측정해 보니까 정상화되는 거예요. 딱 잠이 문제였나요, 예. 정말로. 네. 그러니까 이런 환자들은 잠만 패턴만 교정을 해줬는데 좋아져 버린 거죠. 다행이네. 20대 약을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예. 이렇게 어떤 이제 이렇게 환자들이 이렇게 발기가 안 됐을 때는 그 환자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냅니다. 찾아내 가지고 교정을 해주고요. 두 번째 사례 볼까요? 두 번째 사례는 이렇게 30대인데 요새 근육 많이 이렇게 늘리지 않습니까? 헬스 엄청 하죠, 사람들. 예. 네. 그래서 또 인생샷 뭐 사진 찍는다고 바디 프로필 바디 찍는다고. 프로필 예. 맞습니다. 이번 환자도 2년간 열심히 근육을 키우고 정말 보니까 그 어깨가 떡 벌어졌어요. 네. 떡 벌어져 가지고 정말 부러운 몸이었는데 남자 중에 남자인데 발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몸은 남자인데. 네. 근데 아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래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사실 우리가 근육 늘린 사람들이 뭘 먹습니다. 네. 밥만 안 먹어요, 이분들. 보충제 같은 거 보충제를 드시죠? 먹습니다. 네. 보충제. 그래서 이제 그 헬스클럽에서 이제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특별히 조제된 것을 먹은 거예요. 뭐 마른 프로테인을 먹는다고 네. 하는데, 근데 보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나볼릭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그런 보충제에서 이런 스테로이드나 호르몬제이 들어가는 것을 절대 쓰면 안 되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운동선수들 근육 늘리려고 그런 거 일부 이렇게 했다가 도핑 테스트 걸려가지고 그렇죠, 또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이게 뭐랄까, 이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쓰는 그런 스테로이드 제제, 호르몬 제제는 아주 삼가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가 발기능도 어떤 경우에서는 정자도 숫자도 떨어뜨려 버려요. 아주 그러니까 장가 안 갔는데 이제 결혼해갖고 애기 낳아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무정자증 같은 거 생기고 그러죠, 그런가요? 심한 경우. 제가 하나 정말 놀란 경우가 네. 그 환자도 상당히 그러니까 근육이 정말 막 몸은 짱. 튀어나옵니다. 네. 그렇죠. 근육이 네. 아래로 튀어나오는데 보니까 남성 호르몬 있지 않습니까? 네. 근육주사. 근육주사를 2주에 한 번씩 맞는데요. 이런 데다가 팔에나 뭐 이런 데다가. 네, 2주에 한 번씩. 저 기절했습니다. 원래 남성 호르몬 단기요법도 보면 사실은 3주나 4주에 한 번씩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처음 욕심에 주사를 간격을 좁힌 거예요. 몸을 너무 키우고 싶으니까. 이분은 사실은 이제
이게 불임 때문에 왔는데 아 그래요, 네. 무정자증이에요. 아 네. 정자가 안 아, 나와요. 왜냐하면 그래서 외부에서 그렇구나. 남성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네. 내 고아는 할 일이 없어요. 잠자는 왕자냐 공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는 잡으래요. 알이 돼 있는 거네요. 그러죠, 그러죠. 네. 아무 네. 그냥 무용지물이에요. 네. 왜냐하면 밖에서 들어오는데 내 고아니 할 일이 없는 거라 그렇죠. 잡아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는 일단 중단시킵니다. 아, 그 주사를. 주사나 네. 이렇게 이런 뭐랄까 경구로 아나볼스테로이드, 섭취하는 경구 것들. 섭취하는 것을 네. 일단 중단시켜요. 네. 이렇게 중단시키고 이런 경우도 그냥 한 달씩 추적을 합니다.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슬슬 올라갑니다. 아, 그 잠들어 있는 애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는 거죠. 그러죠. 아. 그러죠. 다시 이제 몸이 정상화되면서 이제 깨어나죠. 밖에서 안 들어오니까 네. 뇌하수체에서 다시 이제 신호를 보내죠. 고안에다. 호르몬 만들어라. 뭐 일해야 정자 된다, 만들어라. 다시. 일해라. 네. 일해라. 네. 이제는 일어나서 네. 일해라. 예. 그렇게 해서 치료한 경우고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면 특히 그 젊은 지금 이렇게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고 하시는 우리 젊은 청년분들 그냥 닭가슴살 먹든 날지 사실은 저 그렇게 하면서 운동을 해서 적당하게 해야죠. 적당하게 해야지 이게 과도하게 사실 모르는 상태에도 자기가도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네. 알면 누가 하겠어요. 누가 그렇죠. 아무도 안 합니다. 이게. 발기부전되고 이렇게 고환이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죠. 하면 안 되죠. 네. 그러죠. 무정자증까지 와버리는데 네. 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이번에 말씀드리면서 유의하시기 몸을 바랍니다. 키우고 싶으면 이제 정당한 그 제대로 노력해서 식단도 그러죠.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꼭 운동선수들이 네. 운동 열심히 하는데 도핑 테스트 걸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약품이나 음식을 안 써야죠. 그래 정당하게 네. 정당하게 우리의 운동 경기를 해가지고 또 올림픽 금메달도 따고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마찬가지로 또 정당하게 그렇죠. 바디 프로필을 찍으려면 정당하게 근육을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사례처럼. 예, 네. 예, 아주 그야말로 의사를 잘 만나갖고 돈도 안 쓰고 회복이 되는 완전데 저기는. 자, 아, 이번 세 번째 사례가 이게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아, 제일 이게 흔한. 네. 가장 흔하게 비뇨기과를 이제 발기 안 됩니다 하면 오는 경우인데 이제 50세 남성이 발기 안 된다고 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50세가 되지 않습니까? 중년? 네. 그러면 이제 병력을 다 물어봐요. 아, 병력 지금 먹고 있는 약. 근데 상당 부분이 뭐 고혈압 약 먹고 있다, 콜레스테롤 먹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당뇨도 있다, 지금 병력 뭐 수술도 했다, 뭐 그런 걸 다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병력 조사도 하지만 이제 이럴 때는 이제 혈액 검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 다 하죠. 호르몬 남성 호르몬 포함해서 뭐 이렇게 간 기능 검사, 일반 이제 혈액 검사 또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리피드 프로파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는데 그 혈당 검사도 하고 해봤더니 콜레스테롤이 올라가 있고 이렇게 혈당이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환자는 이 경우는요. 사실은 자기가 병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콜레스테롤이나 여기는 혈당 발기 안 문제가. 된다고 와서 아, 네. 그리고 저희가 당뇨도 진단해주고 고지혈증이 있다 해가지고 내과에다가 이렇게 의뢰해가지고 이제 당뇨 우리가 사실은 이게 발기가 안 되었다고 할 때 아까 네. 처음에 그래프 보셨지 않습니까? 발기가 안 되면 뭔가 이유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자기가 별 이제 질환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발기가 안 됐는데 하고 병원을 찾아서 진료하다 보면 이런 자기도 모르는 만성 질환, 고혈압, 당뇨, 고콜레스테롤 혈증 이런 것들 이제 진단받는 경우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고혈압 환자들이 네. 사실은 어떤 증상이 있어가지고 예, 뭐랄까 고혈압 진단을 받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건강 검진 매년 하다가 그렇죠. 보니까 혈압 재다 보니까 혈압이 올라가니까 고혈압이네. 네. 그래서 고혈압 진단을 받아요. 네. 마찬가지로 상당 이게 우리가 어떤 혈관 질환들이 증상이 없어요. 평소엔 티가 안 나잖아요. 티가 안 나요. 몰라요. 네. 본인이 몰라. 네. 그런데 발기가 안 된다? 그러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가 그 남성학을 전공하는 그 의사로서 보면 음경성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우리 몸의 바로미터예요. 아. 우리 몸의 바로미터. 그러니까 발기가 안 된다? 그 문제가 있네? 어떤 문제가 있네?
그 문제를 찾아주는 건데 상당수가 만성 질환입니다. 이게 혈관 질환 고위험자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만성 질환을 우리가 진단을 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환자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또 설명을 해줘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발기부전으로 갔는데 갑자기 고지혈증이 문제입니다. 이러면은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네. 내가 어떤 질환이 있어도 발기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자를 보면. 자신감 이런 거요? 나는 왜 내가 발기 안 돼야 돼? 나는 20, 30대 때 왕이었는데 네, 갑자기 내가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좀 부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환들이 발기를 떨어뜨리는 질환이니까 그런 우리가 설명이 되는 거죠. 네. 분명히 한마디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혈관, 네. 변형 조직이다. 혈관에 이상이 있는 내피가 이상이 있는 질환이면 발기가 떨어진다. 가지고 한 10분간 강의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뭐 이해를 만성 질환이 이해를 이렇게 시켜줘요. 원인이 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질문이 좀 많이 들어와서 예. 한 두세 가지만 몇 개 살펴보고 좋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로 암모나이트님이 20대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소변을 본 이후에 잔뇨가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성기능에 연관되어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예. 특히 그 20대 때 네. 이 잔뇨감을 호소한 경우 이런 경우는 성기능보다는 네. 약간 전립선 우리가 말하는 전립선염 이런 요도염 이렇게 요러 개가 약간 염증 증상이 있을 때 이러거든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20대가 소변이 갑자기 이렇게 조금 볼 때 가끔 찌릿찌릿한 경우도 있고 다 넣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잔뇨감이 있고 그랬을 때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일단은 병원을 가기 전에 한번 술을 끊어 보세요. 술이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건가요?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죠. 염증이 있다면. 네. 그러면 한번 술을 한 달 정도 끊어보면, 증상이 없어졌네? 네. 그러면, 내가 염증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좀 더 안 먹어야죠. 술을 악화시키니까. 염증, 사실은 이제 이 경우가 우리가 이게 이 전형적인 전립선염이 있고, 네. 약간 이렇게 전립선염,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증상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돈 안 들이고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방법은 한번 술 한 달간 끊어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술을 끊은 다음에 호전됐네 그러면 내가 염증이 있었구나. 이런 계속 그런다고 비니까 오셔야 돼. 알겠습니다. 진단을 해줘야죠. 네. 암모나이트는 일단 술을 끊어보시고 계속 그런다면 한 병원에 방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응님이 질문 주셨는데 이분께서는 탈모약을 5년째 복용 중인데 발기가 잘 안 되어서 끊었더니 다시 발기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좀 탈모약의 횟수를 좀 줄여야 할까요? 이렇게 걱정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먹었더니 발기가 안 돼서 네. 끊었더니 다시 좀 좋아진다고 하면 당연히 이 약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약간 이런 경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이런 특히 이때 쓰는 탈모약은 네. 탈모약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네. 이 지금 현재 이런 경우 탈모약은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이게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한테 쓰고 있는 것 같은 성분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파이브알파 하는 이제 그 억제제라고 하는 건데 그 약은 지금 나이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20, 30대는 괜찮은데 이게 40, 50대로 가면요 발기능이 떨어져 버려요 그냥. 그래서 어떤 경우는 다시 회복이 안 된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이렇게 이것은 지금 영향을 준다고 하는 거니까 일단 탈모약을 발기능하고 상관없는 약이 또 있어요. 네. 그걸로 바꿔서 이제 피부과가 좀 바꿔달라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른 종류의 탈모약으로 바꿔달라. 그게 더 안전하죠. 전립선 비대증 약 아보다트 복용 중이라고. 그러니까 그거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다 지금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이게 전립선 비대증 약이 사실은 우리가 보면 부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한테 썼는데 그 원래 효과, 전립선 치료 효과가 아닌 다른 것은 무조건 다 부작용입니다. 근데 환자는 머리가 나니까 부작용으로 머리가 난 거죠. 그렇죠. 네. 좋은데
약으로 보면 부작인 거예요. 원래 목적이 아니면 부작으로 봅니다. 주목적이 아니라 다른 네. 효과가 나타난 거니까. 그러니까 피부과가 얼른 그걸 달랑 잡아가지고 탈모약으로 써버린 거예요. 탈모약 네. 치료제로. 그래서 이제 그게 적응증을 거꾸로 받은 거죠.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혈전 비대증 환자들한테 이제 나이가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약제를 쓰면 사실은 성기능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런 젊었을 때와 달리.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탈모약으로 해가지고 이게 발기능이 당장 영향을 좀 이렇게 받고 있는 거거든요. 받고 있다는 거는 조금 지금은 약간 이렇게 가다가 이제 발기가 정말 안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가는 것이 지금 낫습니다. 그러니까 탈모약을 조금 이렇게 제재를 피부과 선생님하고 상의해갖고 바꾸는 것도 안전한 방법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보다트를 계속 복용하신다면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 발기가 정말 기능이 더 더 상실될 수도 있는 그러죠. 상황인 거죠. 그러죠. 네, 이응님은 꼭 병원 내원하셔서 좀 다른 종류의 탈모약으로 바꿔보시는 거를 그것이 더 안전하죠. 네,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강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꼬미토리님이 사춘기 시절 과도한 자위 중독이 성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자위행위가 과도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네. 자위행위를 할 때 음경을 손상해 줄 수 있어요. 음경에 손상이 갈 수 있어요. 네. 뭔 말이냐면 자위행위를 부드럽게 아주 예를 들면 우리가 질을 삽입하게 되듯이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성기가 안 꺾이게 네. 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성기를 꺾거나 또 계속 너무 자주 하는데 그게 부드럽지 않게 했을 때는 성기 안쪽에 손상을 줘요. 네. 손상을 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사실은 이게 사춘기 때 이제 이게 과도한 너무 이게 어떤 우리가 시청자님도 자기 중독이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너무 탐닉해 버린 거예요. 혹시 기준이 있을까요, 중독에? 사실은 뭐랄까 우리가 이렇게 성행위랄지 네. 성관계 이런 횟수는 내가 이게 성관계를 해서 했는데도 일상생활에 피곤함을 전혀 느끼지 않을 정도면 괜찮습니다. 코피가 난다. 안 해야 돼요. 그건 중단해야 중독인 돼요. 거죠? 중단해야 돼요. 네. 예, 해서 근데 이제 특히 사춘기 때는 어떤 운동을 하거나 다른 취미 생활을 하거나 약간 조금 관심을 분산시켜 줘야 돼요. 해소되고. 그러죠. 네. 이게 오로지 그냥 자유행위에 국한돼 갖고 재미를 거기다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중독이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시니까 네. 이게 이제 중독이 안 되도록 벗어나야죠. 예. 결국 또 자위 방법이 중요하겠네요. 그러죠. 부드럽게. 저 옛날에 보면은 막 바닥에 비비고 벽에 안 비비고 됩니다.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뇨기과 환자 만듭니다. 그것은. 네. 그게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자위 방법이 제일 위험하다. 안 됩니다. 네, 그런 걸 피하시고 좀 올바르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드럽게 부드럽게. 손상 없이 자위를 한다면 네. 성기능 장애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까지 질문 살펴봤고요. 나머지 내용 더 살펴본 다음에 다시 질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자, 4대 4. 요거 그냥 비싼데. 58세인데 이제 발기정경 통증이 있어요. 근데 발기가 쉬워요. 힘이 더 쉬워. 그래서 아프고 이제 망곡이 생기는 건데 저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페이로니 병이라 합니다. 페이로니 병. 이상하죠? 페페로니도 아니고 페이로니 병. 이 1700년도 프랑스 의사의 이름입니다. 네. 의사의 이름. 예를 들어서 아마 페이로니 성을 땄을 텐데 우리가 박병 하는 거죠. 우리가 박씨가 박광성이니까. 교수님 발견하셨으면 하듯이. 박병이고. 네. 페이론이라는 그 의사의 이름을 붙인 건데 그 부분이 이제 그 기술한 거예요. 윤경이 쉰 것을 네. 나중에 봤더니 이런 병이 많네. 해서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제가 호발 연령이 50, 60대입니다. 50, 60대 시청자분들에서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나이면 한 200명에 한 명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네. 많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는 성기 발기될 때 성기가 아프네? 이때 와야 돼요. 조금 통증이 있을 것 그때 시작하는 거거든요. 아. 이때 이제 막 병이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때 와야 돼요. 근데 되게는 안 와요. 좀 아프네 하고 넘기는 안 그런 와요. 거죠. 네. 안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자리를 잡고 완전 휘어져가지고 안 좋을 때 옵니다. 그럼 좀 치료가 어렵나요? 자, 그 경우는 이제 네. 완전 우리가 말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네.
저희가 이제 그 환자의 그 성기 음경 그 휘어진 정도 아, 네. 를 보고 성관계의 가능성과 함께 지금 현재 진행 정도 또 위치에 따라서 일단 처음에 오면 전부 다 우리가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기에 들어서면 이제 그런데 안정기인데 환자가 이제 휘어져 갖고 성관계도 도저히 힘들다 하면은 이제 수술을 우리가 상담하게 되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50대 좀 일찍 하면 40대도 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선천성 음경망고하고 다릅니다. 폐렴 병은 뭐냐면 이게 사춘기 막 지나면서 이제 막 발기가 되고 오는데 10대 후반 이렇게 손기가 보면 아래로 막 휘어요 이렇게 또 옆으로 휘어요. 그러니까 발기 시 휘어인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예. 아니 휘는 건데 그거는 선천성 음경망곡입니다. 네. 그런 환자는 만져도 봐도 결절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게 뭐랄까 어떤 특별하게 성기를 다친 것이 아니고 그냥 휘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선천성 망곡하고 폐렴병원은 다릅니다. 그럼 선천성 음경망곡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성관계에 문제가 없다면 내비두는 편인가요? 그러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제 사춘기인데 뭐 나는 휘는데 어떡할까요? 네. 장가가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오면 수술해주면 좋아집니다. 펴줍니다. 미리 딱 펴주는 거죠. 펴줍니다. 예. 그것은 사춘기 때 빨리 수술하지 않습니다. 음경이 완전 성장해가지고 하여간 되게 저희가 보면 20대 중반 정도는 수술해줍니다. 네, 이 정도 하지 마. 20대 처음에는 많이 스트레스 받거든요. 10대 후반 나 이렇게 하고 장가도 못 가면 어떡해?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오면 다 펴줍니다. 펴줘. 허리도 아니고 다 펴준다는 게 웃기네요. 네. 그래서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약간 이제 이번에 이제 조루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네. 발기부전에서 조루 하겠는데, 이제 환자가 옵니다. 환자가 이제 제가 5분 만에 사정을 하는데, 이게 조루증 같은데 좀 치료 좀 해주세요. 합니다. 그거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보고, 야, 정말 참, 있는 사람 태네네. 할 겁니다. 배부른 소리 하네. 배부른 소리 하네. 합니다. 그래서 그럼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전 세계 평균이 있습니다. 남성 사정까지 걸린 시간. 네, 사정 잠복기 몇 분일 것 같아요? 3분? 2분 30초? 4분? 되게 생각보다 짧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5분입니다. 5분. 5분이에요? 5점 정확하면 5.6분 정도, 5.6 정도 되는데 5분 정도 됩니다. 네. 평균. 네. 전 세계 평균. 이 환자 이분은 평균이네요. 평균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조루를 그러면 몇 분부터는 뭐 조루를 할 것인가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통상 많이 통용되는 것은 삽입해가지고 2분이거든요. 네. 2분 이내면 조루로 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평가를 할 때 그러고요. 사실은 이 사례가 예를 들어 나는 이렇게 5분에서 이것은 너무 나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5분이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파트너도 그래 나도 힘들어. 나도 5분인데 나도 아침잖아. 나도 좀 난 아직 만족 못해. 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럼 조루입니다. 네, 그러면 치료해야 관계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죠. 네. 그런데 여성 입장에서 나 괴로워. 5분 너무 길어. 그럼 지루. 그러면 우리가 조루가 아니에요. 조루가 아닌 걸로. 네,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인 거예요. 네, 이렇게 약간 상대성이 있습니다. 상대성. 결국 뭐 서로 만족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이게 환자분이 이 부분은 이렇게 이 파트너도 괜찮고 그렇지만 나는 너무 조루다 생각한다면 치료 대상이 돼요. 좀 이해가 가죠? 네, 이게 조금 그냥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좀 관계별로, 개인별로 좀 상대적인 기준이 있는 거다. 그러죠. 알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조루증 유병률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30% 거의 뭐 나이에 상관없이 거의 30. 그러니까 세 사람이면 한 사람이야. 세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별로 병원 안 옵니다. 발기부전은 많이 오는데 조루는 안 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발기부전은 안 되면 못 해요. 그렇죠. 조루는 조금 내가 아심치 않다.
좀 약간 쓴소리를 들었다. 너 왜 그래 이러면 아쉬운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좀 민망하니까. 네. 조금 그러니까 어떤 주관적인 게 있고 그렇죠. 일단 성관계는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병원을 찾아올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졸업증 환자들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졸업증 환자들도 병원에 오게 되면 또 원인을 찾아줘요. 어떤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완전 심리적인 것인지 네. 해서 적절하게 상담을 해가지고 약물을 처방을 하죠. 예. 그러면 자, 저 네. 나먹고 넘어가기 전에 네. 전 그게 궁금했는데 인터넷을 보면 막 조루증을 극복하는 자위법 이런 것들이 많이 떠돌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원래 이제 행동요법이 있거든요. 네. 행동요법을 해갖고 뭐 사정을 하면 뭐 기도번호 뭐 누르고 어떻고 하자 하는데 네. 사실 그런 방법들은 혼자 자유행위가 아니잖아요.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할 때는 완전 그 관계니까. 실제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성감을 떨어뜨려 버려요. 이게 아. 파트너하고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조루증은 저희가 이제 일단은 이렇게 뭐랄까 이게 상대성이 있거든요. 네.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네. 긴장하면 조루가 옵니다. 사실은 내가 조루하면 더 안 돼요. 내가 이게 발기력이 떨어지다면 더 안 돼요. 사실 어찌 보면 2차성 조루가 있는데 발기력이 좀 떨어질 때 있잖아요. 네. 조루가 또 옵니다. 아. 그런 환자들한테는 발기부전 치료해주잖아요. 좋아져 버려요. 그 2차성 조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기력과 조루가 이제 비대한 정도, 그러니까 약간 같이 오는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발기력이 떨어지면서 조루가 발생한 것이 2차성 조루라고 하는데 나이가 좀 들면서 생기는 중년 남성에서 조루증은 발기부전을 치료하면 좋아져 버려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왜냐하면 조루는 어떤 문제, 관계 문제입니다. 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렇게 불만족스럽다면 남성은 치료를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부부 상담도 필요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6번째 사례인데요. 자, 35세인데 발기는 되는데 사정이 안 돼요. 네.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그것도 이제 이게 지루일 수 있고 역행성 사정일 수 있어요. 역행성 사정. 역행성 어떤 사정. 경우가 있냐면요. 네. 이렇게 당뇨 소아당뇨가 있어요. 네. 당뇨가 이제 소아당뇨가 있어 당뇨병이 좀 이게 나이가 별로 안 먹었는데 20, 30대 당뇨병이 있었을 때 이게 말초신경 장애가 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사정할 때 방광경부가 힘이 약해져요. 이 말초 그 신경 장애 때문에 당뇨로 네. 인한 합병증 때문에 네. 그럴 때는 사정을 하는데 한 것 같은데 안 나와요. 그러면 방광으로 들어가 버려요. 사정액이. 오히려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방광으로. 역류. 아이고, 네. 역류돼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옵니다. 환자로서. 그럼 사정에 그런 약간 쾌감이나 그런 건 오는데 안 나오는 그렇죠. 건가요? 쾌감이 왔을 때는 역행성 사정이고요. 네. 쾌감이 안 왔을 때는 지루입니다. 그렇게 구별하는 거군요. 사정 반사가 뇌에서 안 일어나죠. 아. 안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정이 안 돼버리는 것은 이런 경우는 이렇게 상당히 이럴 때는 이제 신경에 작용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데가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런 경우는 이제 신경에 작용하는 약물이 있을 때 이런 지루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게 사실 또 뇌 질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이제 일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정 반사가 빨리 안 일어나죠. 잘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이것도 심리적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성상담을 많이 받아봐야 돼요. 원인을 알아내려면요. 결국 이것도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좀 예. 많이 파헤쳐보는 시도가 필요하겠네요. 그러죠. 네. 이제 마지막 사례 보여드릴게요. 네. 62세인데 소변이 불편해서 비뇨기과에서 전립선 약을 처방받았는데 사정도 안 되고 발기능이 약해졌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아까 저기 있잖아요. 저 탈모 약하고 네. 비슷한 약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고 해서 발기능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네. 이것은 이제 일단 배뇨 장애가 있으니까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약물이 들어가는데 우리 전립선 비대증은 기본적으로 1차 약물은 알파 차단제라고 해가지고 일단 방광 경부 전립선부 힘을 약간 빼줘요. 그러면서 오줌을 편안하게 해준 것이 1차 치료제입니다. 대개 그런 1차 치료제가 일부 환자들에서 이렇게 역행성 사정을 또 유발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그 환자가 갑자기 사정이 안 돼요. 약을 먹었더니 그런 경우는 다 역경성 사정이에요. 그건 약물로 인한 역경성 사정입니다. 약을 바꿔버리면 좋아져 버려요. 그것은 끊어버리면 좋아지고요. 뭔 말이냐면 어차피 그런 약은 되게 우리가 하루살이라고 하는데 효과가 하루 이상 안 갑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보면 아까 발모제 같이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이 있어요. 네.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약. 그것이 이제 우리가 피부과에서는 발모제를 쓰는 건데, 그것은 이게 이 남성 호르몬의 이게 대사 과정에서 작용을 해서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기능이 떨어져요. 발기능도 좀 떨어질 수 있고 성욕도 떨어질 수 있고 또 사정도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마다 다릅니다. 그것은. 네. 그래서 성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 임상 시험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약 10% 내외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해보면 훨씬 더 많아요. 약간 더 높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 환자분이 이게 호소를 하게 되면 이 약을 안 쓰면 수술 쪽으로 가야 된다면 이제 환자들하고 상담을 해야 하고, 이 약도 쓰면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추가로 가는 그런 부분도 하고, 그것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처방을 조절하게 되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약물로 인한 경우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준비한 것은 이 정도고요. 이제부터 이제 질문답을 받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네, 강의 감사드리고 이제 제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직은 청춘이다님이 건강한 성생활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 섹스리스가 많다는데 한 달에 좀 관계가 몇 번이 적당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게 뭐랄까 뭐랄까 횟수, 네. 성생활 횟수가 이게 나이별로 또 국가별로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평균 횟수가요? 횟수가. 네. 이제 거기를 보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조금 그 유럽 쪽에가 좀 생활 횟수가 프랑스를 알지? 네. 이런 데가 좀 높게 나오고 빈도수가 아시아가 좀 상대적으로 네. 낮습니다. 빈도수가. 그것은 당연히 예를 들면 20대냐, 30냐, 40냐, 50냐에 따라서 빈도수가 달라지죠. 당연히.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이 20대, 30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성적 충동이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빈도수가 분명히 높고, 제가 이렇게 환자가 한번 부인이 데리고 왔어요, 남편을. 부인이 남편을 데리고 온 환자가 있는데, 발기가 안 됩니까? 했더니 부인이 난 남편하고 같이 못 살겠습니다. 왜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이래요. 너무 성욕이 많으시구나. 네. 네, 하루에 한 번 이상해갖고 성욕 좀 줄여주세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네. 줄여줄까요? 아유, 괜찮아, 나는 괜찮아. 난 이렇게 살 겁니다. 나 이렇게 살 네.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조금 속궁합이 안 맞죠? 네. 약간 뭐 속궁합이 그 말에 뭐냐면 남성의 성욕하고 여성의 성욕이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론 남성이 약간 그 정도면 과도한 부분도 있는데 여성에는 힘든 거예요. 그쵸. 그런 부분인데 결국은 건강한 성생활의 기준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기준이 아니라 배우자 기준입니다. 배우자하고 관계 같이 부부관계를 했을 때 서로 간에 만족할 수준입니다.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하루에 한 번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그러죠. 한 달에 한 번이든. 그러죠. 네. 그 부분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성욕만 가지고 해보세요. 파트너는 배우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강요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부가 대화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약간 아시아 문화권은 네. 성에 대해서 이렇게 부부간에 대화하는 걸 좀 터부시하는, 물론 지금 MZ 세대는 좀 다르겠지만 네. 연세가 좀 이렇게 우리 또래 라떼 시대 약간 너무 이거는 조금 터부시해요.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네, 보수적이고.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이게 우리가 성상 기준점은 배우자하고 설정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아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면 안 돼요. 옆집은 어쩌는데 우리 집은 어쩌고. 이거 진짜 불화예요. 이틀 한번 한다는데. 불화의 시작이고 불행의 시작입니다. 네. 예. 또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또 이제 안 좋은 거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도 섹스리스 여기게요. 네. 한 20년 전에 일본에서 중년층의 섹스리스가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거는 다른 테마로 한번 다룰 부분인데 왜 섹스리스 겁니까? 지금 현재 너무나 이게 뭐랄까 이게 남녀가 너무 바삐 산다 할까 서로 간의 그 관심을 행복이 뭔가 이걸 찾아보기 전에 부부가 얼마나 이게 부부와 가정이 중요하다는 부분들 일은 2차적인 문제고 이건 근데 거꾸로예요.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1번, 네. 가정사가는 저기 3번, 4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부부 간에 있어서 대화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불만만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섹스리스가 점점 증가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일에 치여살다 보니까 또 그런 더 중요한 부부간의 관계 같은 게 좀 등한시되는 네. 경향이 생기는 거라고 네. 같아요, 정말로.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직은 청춘이다님이 말씀해주신 건강한 성생활은 결국 두 사람의 행복도와 네. 다 상대적인 거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굿프렌드님 질문인데요. 부고환염 관련 질문 주셨습니다. 35세 이상은 대장균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하는데 대장균이 원인이라면 대장에서 대장균이 부고환으로 혈행으로 이동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가 네, 뭐 부관염이 35세 이상이 뭐 대장균이 많은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로 감염균, 요로 감염균 네. 1번이 제일 많은 게 원인균이 대장균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대장균이 어디에 있습니까? 대변에 뼈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회음부라고 하는데 네. 성기 회음부가 가깝게 있어요. 거기 이제 그래서 쉽게 우리가 그런 가장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것이 대장균이에요. 이렇게 묻어서 이렇게 옮겨갈 수 있으니까. 쉽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행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요로 감염이 이렇게 요도를 타고 해서 요로개가 이렇게 요도가 쭉 올라가면 이렇게 사정관을 이렇게 전리선 쪽에서 사정관을 타고 고환 타고 부관까지 내려가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 35세 이상이 대장균이 아니라 요로 감염균이 가장 많은 게 대장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결국은 외부적으로 뭐 속옷이나 분비물의 접촉으로 인해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청결. 손을 잘 씻고요. 그다음 이제 엔젤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22세 남학생이 열이 나서 병원을 갔는데 방광염이라고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약을 일주일 정도 드셨는데 항생제를 며칠 정도 먹어야 열이 좀 내리나요? 열이 안 내리고 컨디션 좋아지지 않는다고 약을 자의로 좀 조절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통상 사실은 방광염은 잘 열이 안 나는데 일단은 이렇게 열이 났다고 하면 제일 많은 경우가 이제 부관염일 가능성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아니면 신우신염이나 그런 경우인데 하여튼 뭐 병원에서 방광염이라고 했다 하고 항생제를 이제 이렇게 처방을 받았다는데 이 경우는 저희가 이제 요로 감염은 반드시 배양을 합니다. 원인을 알아요. 원인균을 찾기 위해서 네. 항생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요 배양을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일단 경험적 항생제, 일반적인 항생제를 써요. 그래서 일단 적어도 3내지 이게 지금 신우신염이냐 부관염이냐 어디 염려냐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근데 일단 항생제는요 일정 기간은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아, 네. 이게 재발되는 게 하루 먹고 좋아지니까 안 먹는다? 그러면 재발해요. 재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병균이 있는데 죽어야 되는데 안 그렇죠. 죽고 네. 잠시 피해 있는 기절만 거예요. 시켜놓고. 그렇죠. 네. 피해 있는 거죠. 이 병균은 생물체 아닙니까? 박테리아예요. 그렇죠, 박테리아. 네. 박테리아니까 뭐가 오잖아요. 그럼 피하겠다. 네.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죽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먹는 게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기간을 먹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그러죠. 네. 그것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이렇게 진단느냐에 따라서 기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항생제 투여 기간이 다르고 네. 또 우리가 배양해 가지고
균주가 나오면 그 균주에 맞는 항생제를 써줘야지 제대로 죽어요. 그래서 왜냐면 항생제 썼다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그 항생제 내성이 있는 경우나 살아있으니까. 결국 원인균을 정확히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죠. 그러니까 절대로 항생제를 먹을 때는요. 임의로 증상 좋아졌다고 끊어버리면 절대 안 되고 처방인 날짜를 먹어줘야 되고 또 하나는 젊은 사람 있잖아요. 젊은 네. 그 시청자, 22세. 젊은 분들은요 술 많이 먹어요. 내가 말고 주변 때문에 술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술이 재발의 원인이에요. 그래요? 예.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쉽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술을? 그렇죠. 술이 무슨 술이 뭐 영향이 있을까? 술 드시지 마세요 하면 그냥 의뢰하는 소리겠구나 하고 절대로 안 넘겨버리잖아요. 먹어요. 절대로. 네. 저는요. 요렇게 가면 이게 이 염증이 있잖아요. 무조건 한 달 끊어야 돼. 그 정도로요? 그러죠. 한 달 끊어. 왜냐면 이게 안 죽고 기절해 있다가 살아버립니다. 예, 왜냐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완전 술을 끊고 일단은 이게 처음에 처방받을 때 처음에 항생제 때릴 때 완전 죽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만성 뭐 요도염, 만성 무슨 뭐 전립선염, 뭐 만성 뭐 부관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 초기 치료에 실패한 거예요. 초기 치료에 이 사례 같이 항생제를 먹다가 증상이 좋아지면 안 먹어버려요. 그리고 또 깨어려서 안 먹어요. 잊어먹고 안 먹어요. 그러면 그야말로 그 병균을 살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일차적으로 그래갖고 살잖아요. 네.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성이란 건 자기도 살기. 우리 이번에 코로나도 그렇죠. 계속 변종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애들도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이제 항생제 들어오면 그것을 딱 방어해서 그 항생제는 나중에 안 들어요. 그게 내성인 거예요. 그럼 더 강한 항생제를 쓰게 되고 그런 그 실패 원인이 그런 게 잘못된 복용 방법 그리고 안 먹어야 할 술을 먹는 거. 그러니까 면역력을 떨어뜨리니까 굉장히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것도 면역력을 떨어뜨리거든요. 네. 이런 부분도 조심하셔야겠죠.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 질문 빠르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아빠님 질문인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역행성 사정이 비대증약을 복용하시면서 왔다고 합니다. 이때 좀 신체에 나쁜 점은 없는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역행성 사정이 그것은 사정이 방광으로 들어갔다가 소변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뭐 문제는 없고 네. 당연히 이제 그 처방하시는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역행성 사정이 잘 안 일어나는 약이 있어요. 바꿔주면 돼요. 복용 방법을 조금 달리하거나 그것은 선생님하고 상의하면 충분히 이렇게 역행성 사정 없이 절대 비대증 약을 복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탈모 환자분처럼 다른 비대증 약을 복용하면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탈모 환자는 그러죠. 네. 탈모 환자는 이제 지금 이런 약 말고 호르몬에 영향 준 다른 여러 가지 네. 기존의 탈모 약들이 있습니다. 바꿔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다 되어서 슬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남성의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숨기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나 좀 실제로 병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발기부전은 질환이거든요. 질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기능, 음경은 혈관이에요, 혈관. 그 변형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발기능이 떨어지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면 빨리 조기에 질환을 진단받을 수 있어요. 특히 만성 질환이 왔는가. 네. 그래서 반드시 발기능이 떨어지면 그 이유 원인이 있단 말인데 그것을 치료를 하고 하는 질환 개념으로 보고 치료를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부부하고 파트너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사실 성기능은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하는 건 자유형이죠. 네, 그렇죠. 같이 이렇게 관계 속에서 교감을 이루어야지. 그래서 행복감을 느끼고 사랑이 더 싹틀 거 아닙니까? 유대가 싹트고. 네. 네, 그것을 오늘 제가 짧은 시간 강의를 했는데 그 정도가 좀 이해가 되면은 제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네, 결국 다 이런 관계나 이런 성적인 측면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죠. 이런 상대방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네. 병원 진료 한번 받아보시고 잘 치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50분간 정말 좋은 말씀해 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